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인천고등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영어를 담당하게 된 교사 나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전 세계적인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개학이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습 자료라든가 또 과제 같은 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개학이 너무 늦춰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수업을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거기에도 올려놨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아마 수업하기로 했던 오리엔테이션과 첫날 수업하려고 했었던 영어 어떤 그 전반적인 간단한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직은 약간 지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Let's get started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제 컴퓨터에서 사운드가 나오면은 제가 하는 마이크로 하는 사운드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듣던가 컴퓨터의 사운드가 들리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 머티리얼 첫 번째 페이지에 좀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SV, SVC, SVO, SVO, SVOC. 이게 뭐죠? 어,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대답하겠지만,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으로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독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법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독해를 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체득화 시켜야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나눴는데 물론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학자들이 영어의 모든 문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다? 이렇게 각각 5가지의 경우로 모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구조만 잘 파악하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영어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 문장 구조를 볼 때 이건 다 S는 뭐예요? 주어, subject죠. V는 verb, 동사입니다. C는 complement, 보고, O는 object, 목적어인 거 다 알 것 같아요. 이 SBC 이렇게 5가지 구조가 있는데,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5가지 구조가 아니라 뭐 7가지 구조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5가지 구조에서 공통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공통될까요? 맞아요. 모든 5가지 구조가 SV 주어 동사를 다 갖고 있어요. 영어 문장 구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동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동사를 파악하면 됩니다. 영어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는 동사 중심 언어예요. 모든 문장 구조의 동사가 핵심이고 서술어죠. 동사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요? 주어입니다. 동사 앞엔 주어. 그리고 이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어이고 이 동사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로 문장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동사로 그냥 끝난다. 동사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목적어가 또 온다.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이렇게 5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동사가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하구나. 동사를 먼저 찾고 그 앞에는 주어다. 그리고 그 주어
동사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는요, 문장 한 100개 막 150개 학생들한테 주고 동사 찾는 연습만 시키는 그런 학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문장을 볼 때 동사를 먼저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앞엔 주어고 사실은 여러 가지 5가지 구조가 있지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에 굉장히 별표를 하고 싶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쌤 이거는요 라고 할 텐데 이거는 목적어가 뒤에 하나 두 개인 아주 이거에서 약간 분화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보충해주는 말에 덧붙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영어의 거의 90%다 라고까지 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한 구조. 선생님 그런데 주어 동사 다음에 어떤 거는 보호가 오고 어떤 것은 목적어가 와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동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인지 뒤에 보호를 가져오는 동사인지에 따라 어떤 것은 목적어가 오고 어떤 것은 보호가 오는 겁니다. 물론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거의 90% 가까운 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긴 하겠지만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동사를 먼저 중장에 찾은 다음에 앞에는 주어,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목적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목적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목적어란 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잘못 나온 말인데 일제 시대 때 영어를 가리키던 그 일제적인 어떤 용어라서 목적어란 말 들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목적어란 말보다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은 대상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편해요. 대상어. 대상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상이 되는 말이다. 무엇의 대상이 돼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뭐 다른 선생님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선생님과 약속입니다.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사의 목적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애매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대상어인데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동사의 시작에서 목적으로 화살표 표시하면은 이게 동사의 시작에서 그 동사의 대상이 이 목적어구나 라고 나타내는 게 이 화살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두면은 앞으로 굉장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를 딱 표시하면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구나 라고 어떤 경우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실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화살표, 속이 칠해진 화살표죠. 이 화살표는 수식하는 화살표라고 저희들이 좀 그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이건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문장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장 구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다. 라는 것만 일단 명심해 두시고 지금 이거 있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먼저 잡고 앞엔 주어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목적어가 온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눠준 아직 뭐 종이로 나누진 않지만 올려준 프린트물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서술배 구성이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서 동사 다음에 동사를 중심으로 5가지가 오는데 동사 다음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1, 2, 3, 4, 5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면 돼요. 아주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체득화 될 때까지 자동으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live in a big city. 그러면 주어 동사입니다. 쌤, in a big city는요? 이거는 modify라고 해서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로써 문장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아니다 그래서 가로를 묶는 거죠. 이 문장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in a big city라는 말이 이게 문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y brother is a newspaper journalist 라고 되어 있죠.
내 남동생은, 내 형이나 오빠는 신문 기자이다, 저널리스트다라는 거. 이 쌤이 동사 다음에 이 보호가 오는 경우는 동사에 따르다고 돼 있는데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비동사라든가 become이라든가, 쌤 글씨를 원래 잘 쓰는데 턴이라든가 뭐 get이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상 뒤에 목적어, 대상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뜻이 뭐죠? 여기서는 첫 번째 뭐뭐이다, 1번 뭐뭐이다, 두 번째 뭐뭐이 있다, 세 번째 뭐뭐이 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뭐뭐이다죠. 나의 brother는 equal a newspaper journalist이다. 그래서 주어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미오가 love 사랑했다. 누구를? 줄리엣을. at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인데 사랑했습니다. 누가? 로미오가. 사랑했다, 줄리엣. 자,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쌤이 아까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를 하겠어요. 러브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러브하면 쌤 그거 알아요. 사랑하다 뜻이랍니다. 사랑하다. 쌤이 그냥 하다라고 안 하고 힘만 쓸게요. 앞으로 힘만 쓰셨으면 뒤에 하다라고 여러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러브의 진정한 뜻은 사실은 누구누구를 사랑하다입니다. 이 누구누구를,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나는 사랑해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는 I love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한테 I love 그러면은 외국 사람은 무엇을 이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love란 말이 뭐를 이란 말을 포함된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 이 사랑하는 거에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I love 하면은 뭘 이란 말이 자동으로 와야 된다. 우리말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을 사랑해. 그럼 이상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I love 하면은 무엇을, I love you, I love eating late night snack. 난 야식 먹는 거 좋아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할 때 무엇인가란 말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로 된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이다. Romeo loved Juliet. 물론 꾸며주는 말이 부가적인 말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목적어 구조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로미오가 사랑했다 줄리엣을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my boyfriend가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빨간 장미를 줬다, a red rose를 줬다 라고 할 때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에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직접 목적.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로 나눠진, 이걸 대부분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 수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목적어가 두 개가 된다. 그리고 물론 또 그래서 중요한 게 다섯 번째인데 에이미가 calls 부릅니다. her puppy, 퍼피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baby라고 부릅니다. 아까 my brother is a newspaper journalist에서 a newspaper journalist는 my brother를 설명해 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baby가 에이미예요, her puppy예요. 에이미가 부른 거죠. 누구를? 퍼피를 부른 거죠. 이 화살표 목국 동사의 대상. 그녀의 퍼피를 불렀습니다. her puppy를 뭐라고 불렀어요? baby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baby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보호란 말 자체가 보충해주는 말,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하는데 보충해주는 말이란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부른다 그녀의 강아지를 baby라고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5개의 문장 구조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선생님 사실 간략하게 여기도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명사, 형용사, 부사, 분사, 전치사,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 성분이라든가 품사가 나오면 어려워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그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이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는 무슨 말이 온다? 이 자리는 명사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는 이게 문장 성문이고 품사죠. 이 자리는, 문장에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명사가 올 수 있다. 명사만이 올 수 있다. 효용사는요? 효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꾸며준다. 수식해준다는 말은 쌤이 이 색깔을 칠해진 화살표로 했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나요? 이 색깔이 칠해진 화살표로 만 이유는 뜻을 수식해준다.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쓸 수 있지만 효용사도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게 효용사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효용사다.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사는요? 부사는요, 우리 이 부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풍부하게 하다 부자입니다. 풍부하게 하는 말. 부자. 뭐가 많은 거죠? 부자라는 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입니다. 선생님, 명사는 효용사가 꾸며주는데요.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다른 거, 효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동사라든가 문장 전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사라는 거, 전치사라는 것도 많은데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분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눌 분자, 말사자. 그래서 나눠져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십니까? 동사인데 A가 뭐였죠? A가 adjective, 형사였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게 분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ing나 ed 또는 형태로 해가지고 동사를 효용사처럼 쓰이는 게 분사예요. 그래서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눠져 있는 말이라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하는 일이 뭐다? 뜻하는 것은 진행을 의미하거나 능동의 뜻을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완료를 의미하거나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치사는 좀 이따 거기서 여기서 좀 더 설명이 된 데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야. 봅시다.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key to success is positive thinking.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된다? 맞아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is가 동사죠? is를 보셔야 됩니다. is 앞에 주어가 뭡니까? 선생님, 맞아요. 이 전체가 주어인데 진짜 주어는 the key입니다. The key is thinking이에요. key는 열쇠는 사고하는 것. think는 생각하다죠? 근데 thinking ing가 붙으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 동명사입니다. 왜 그럼 이 자리에 동명사가 왔나요?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비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다겠어요? 명사가 올 수 있다겠네요. 근데 think란 동사가 이 자리에 그냥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쇠는 입니다. 생각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가 쓰입니까? 한 개가 쓰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think는 생각하다가 아니라 thinking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생각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요. 또는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생각하는 것인데 이 파지티브는 뭐예요? 꾸며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think를 꾸며준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색깔에 칠해진 화살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열쇠는 어떤 열쇠요? 중요한 키. 임포턴트가 키를 꾸며주고 most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래서 most는 important를 꾸며주는 거죠. to success는 투부정사라서 성공하는 열쇠라는 역시 열쇠라는 키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핵심 성분이 있고 키, thinking이 있고 그걸 꾸며주는 말들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만 잘 파악하면 쉽겠죠. 목적으로 쓰이는 거 He made a toy robot. 그는 만들었다 장난감 로봇을. 어렵지 않죠? 만들었다 로봇을. 여러분 이건 색깔에 칠해진 화살표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 거. 대상이다 나타낸 이 화살표라면 만들었다 무엇을 토이 로봇을. 누가? 그가.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장 구조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쓰였다. toy robot이라는 명사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필기하세요? 뭐 딱 해놓고 자 이거 필기 적으세요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수업을 앞으로도 하게 되면서 알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파악을 해서 이건 내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잘 적으셔야 됩니다. 또는 선생님 설명 나 그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습을 잘 파악해서 좀 주체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He made a toy robot이란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He made me a toy robot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갖는 것이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made가 동사가 찾겠죠. he는 주어잖아요. 그는 만들었어. me, a toy robot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만들었구나. 나에게 만들어 주었구나. 무엇을? a toy robot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는 만들었다. 이게 목적어고 toy robot이 목적격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는 만들었다. 나를 뭘로 만들었다? 장난감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는 나를 장난감 로봇으로 만들어버렸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그때는 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만으로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역시 보로 쓰는 거. present 명사가 보로 쓰였다. 그는 되었다. 누가 되었다? 그가 present가 되었다. 이게 명사라서 보. 형용사 아까 말했습니다. 명사 꾸며주고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There used to be an old house. 명사를 꾸며주네요. 명사 꾸며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house 집은 집인데 오래된 집이 있었다. 여기서 used to be 뭐뭐 하곤 했었다, 있었다, 과거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대어는 주어가 아니고 실제 주어는 유도부사라고 하죠. 유도부사 또는 뭐 레슬링 부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약간 그 아재 개그 선생님 나이가 아직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아재 개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겁나 싸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겁나 싸해. 네, 분위기가 겁나 싸해요.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서 알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유도부사, 레슬링 부사가 아니고 유도부사로서 진짜 조어는 아니고 진짜 조어는 on old house죠.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게 진짜 조어라는 거 알게 되면 같고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pretty, 그녀는 예쁘다. pretty가 she를 꾸며주는 말 보고 she made us. 이거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를 보충해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그녀가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 형용사 있고 부사 볼까요? 부사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풍부하게 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 그래서 이런 말들을 꾸며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한 문장이 있는데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패스됐습니다. 뭘 패스했나요? The exam. He passed the exam. 이 동그라미 친 것이 문장의 중심 성분입니다. 그가 통과했다. 시험을. 그 시험을. 관사라서 우리말에 없는 성분이죠. 그냥 관사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건데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꾸며주는 말. 다행스럽게도는 그가 이 시험에 합격한 게 다행스럽다는 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고 이그점을 꾸며준 게 difficult. 어려운 시험을 잘 보이나요?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 아이고. 그렇죠. 근데 어렵게 나오는데 어떻게 어려워요? pretty difficult. pretty가 예쁜이 아니라 꽤 하는 말이죠. 형용사 difficult 꾸며주는 말. 근데 합격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합격했다. 근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그냥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자신감 있게. very가 confidently 꾸며주는 말이고. 그렇죠? 이런 말들. 무엇을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생각을 수업을 잠깐 하는데 수업이 벌써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딴 데 보시고 막 핸드폰만 만지고 그러지 마시고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괜히 핸드폰만 만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사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동사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형용사로 쓰인다.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과부사, 수동격을 가진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아까 동명사 나왔었죠? 투부정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 전치사는 뭐예요? 선생님이 한자로 써놨는데 앞전자, 위치할 지자, 말사자 앞에 위치하는 말이에요. 어디 앞에 위치하는 말이에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전치사 뭐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전 좀 치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전치사주가 나오는 게 전치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좋아요. 어, 이게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사 앞에 있지 않는 다시 말해 전치사가 말 자체가 명사 앞에 있지 않은 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전치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명사가 온다. 명사 자리에 동사가 오려면은 동명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I'm sorry for 다음에 동명사가 왔죠. Keeping you waiting. 또 I'm looking for to가 이 전치사입니다. waiting 동명사가 왔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이 쌤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없이 재밌지도 않은 유머를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네, 알아서 잘 중간중간 뭐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내 것으로 되새김질하고 지금 말하는 굉장히 영어의 기본이거든요. 여기 쌤이 정리해놨는데 이 기본들만 잘 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토마토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쌤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조동목 구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라고 해서 네. 쌤이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아마 이 컴퓨터 소리가 나간 동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노래를 다 부르면서 주어동사 목적어 이 구조를 파악하면 굉장히 크게 영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과정, 저기 한 페이지에 쌤이 압축을 했거든요.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한다. 그러고 나면은 앞으로 영어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수업을 아마 이거 있었죠. 단어도 하고 본문을 계속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